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쌤들이 추천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와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흐름을 확인해 봅시다. 우선 세계 3대 문학상 및 노벨문학상에 대해 알아본 후에 중고생들에게 쌤들이 추천하는 10권의 책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때 재밌어 보이는 책을 마음속으로 골라보세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는 가장 읽고 싶은 책을 나누어 보면서 함께 읽을 공통 도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문학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권위 있는 3개의 문학상이 있는데요. 바로 1901년에 제정된 노벨문학상, 1903년에 제정된 콩쿠르상, 1969년에 제정된 부커상이 그것입니다. 3개의 상 모두 유럽 대륙에서 만들어진 상으로 각각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선정합니다.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며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등 다른 분야의 노벨상과 함께 1년에 한 명의 작가에게 수여합니다. 콩쿠르상은 프랑스 작가 공쿠르 형제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10명의 심사위원이 종신직으로 작품을 심사하며 작품은 프랑스 지성인의 기호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 선정한다고 합니다. 부커상은 영연방 국가 안에서 출간된 영어 소설 중 그해 최고의 소설을 가려내어 수상하는데요.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을 아우르기 위해서 2005년에는 인터내셔널 부문이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수상하면서 국내에 더욱 유명해지기도 한 상입니다. 이 3개의 상 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상은 노벨문학상입니다. 이러한 노벨문학상은 어떤 작가에게 수여할까요? 기준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작가입니다. 이때 말하는 문학 분야는 쓰는 행위를 아우르는 것으로 문학 작가가 아닌 버털런드 러셀이나 앙리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나 테오르드 몽젠 같은 역사가가 수상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싱어송라이터인 밥 딜런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상자의 스펙트럼을 가진 노벨 문학상의 백미는 단연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가려 뽑은 10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그들의 작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작가는 190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입니다. 그의 작품 중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인 정글북은 수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만들어져 우리에게도 친숙한데요. 인도의 정글을 배경으로 하여 라마와 라쿠샤라는 늑대 부부가 인간 소년인 모글리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인 모글리는 다시 인간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938년의 수상자는 펄사이든 스트리커 벅 여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한국에 첫 방문을 하였고 1964년에는 사회복지법인인 한국펄벅재단이 설립되었을 정도로 한국과의 인연도 깊은데요. 그는 본인의 이름을 박진주라고 한국식으로 짓기도 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소설도 3편이나 썼습니다. 추천하는 책은 펄벅의 대표작인 돼지입니다. 청나라를 배경으로 가난한 농부인 주인공 왕론과 그의 아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지주가 되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빈농이 어떻게 하여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1946년에는 독일계 스위스인인 헤르만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반전주의자로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스위스 국적을 취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헤세의 작품에 인쇄에 필요한 종이를 배당되지 않도록 탄압했다고도 하는데요. 추천하는 책은 데미안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인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 그는 부모님이 보호해주는 따뜻한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지만 이후 전학생인 막스 데미안을 만나면서 차츰 달라지게 됩니다. 싱클레어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듬해인 1947년에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앙드레 지드가 수상자입니다. 청교도적인 교육 속에서 살아온 그는 작품을 통해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개인적인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작은 좁은 문이 있습니다. 작가처럼 어릴 적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주인공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2살 연상인 외사촌을 사랑하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사촌의 동생이 또한 주인공을 사랑하는데요. 인물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1954년에는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밀러 헤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종군 기자로서의 경험을 작품에 녹여 쓰기도 하였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같은 작품들이 유명한데요. 추천하는 책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에 사는 퇴물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커다란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고 돌아오는 이야기지요. 노인은 목적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1957년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문인 알베르 까뮈입니다. 프랑스계 알제리 이민자인 그는 가난한 와중에도 멋을 부릴 줄 아는 멋쟁이였다고 합니다. 추천작은 짧지만 생각할 거리가 넘쳐나는 이방인입니다. 프랑스 지하의 알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슬픔 같은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후 일종의 정당 방위로 타인을 죽이지만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1962년에는 미국의 기자이자 소설가인 존 스타인백이 수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농업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며 자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작가의 생에 녹아든 분노의 포도를 추천합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땅을 빼앗기고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야 했던 주인공 톰 조드 일가의 삶이 그려집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1983년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골딩입니다. 교사로 근무하던 중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낀 그는 대표작인 파리 대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데요. 어른 없이 무인도에 표류한 아이들의 생존기, 아이들은 과연 무인도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1994년에는 일본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가 수상하였습니다. 패전 이후 일본 전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전쟁 체험과 후유증, 그리고 휴머니즘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중 개인적인 체험은 한때 유망한 대학원생이었으나 현실 도피를 한 주인공이 막 태어난 아들의 뇌에 기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기를 기를 것인지 혹은 안락사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는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것인데요. 실제로 오에 겐자부로의 아들인 오에 히카리는 뇌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생 동안 지체 장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작가가 이러한 아들을 교육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청소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쓴 수필, 나의 나무 아래에서를 보다 추천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추천작입니다. 1998년에는 포르투갈의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주제 사라마구가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 영화로서 더 유명하기도 한 눈먼 자들의 도시는 언제 읽어도 흥미진진합니다. 어느 도시의 주민 대다수가 집단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중 일부를 골라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10개의 작품 중 여러분이 가장 끌리는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그 후에는 다 함께 읽어볼 책도 확인해 보고요. 그럼 수업 안에서 만나겠습니다.